예,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한창섭 부지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전시장님도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아마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세 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께서 나와주셔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왜 충청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그 주최 측에서 10분 이내로 맞춰달라고 해서 준비한 자료는 많습니다만 좀 빠른 시간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체성 관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 분야는 인문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 맡으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의미에서 일반 시민인 제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언어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의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82년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조남주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1982년도에 출생한 여성의 이름 중에서 김지영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의 여성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명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2019년 현재 38세의 나이입니다. 89년도에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직장 다니다가 결혼해서 자녀도 두었습니다. 이제는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입니다. 이 소설책 내용에 보면 김지영이라는 여인이 친정어머니로 빙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로 빙의한 듯이 김지영은 시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돈들은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3남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현대 여성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지영 어머니는 김지영 어머니의 남편이 나 인생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죽집도 내가 하자고 했고, 어머니 얘기입니다. 죽집도 내가 하자고 했고 아파트도 내가 샀어.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잘 큰 거고 당신 인생 이 정도면 성공한 건 맞는데 그거 다 당신 공 아니니까 나랑 애들한테 잘하셔. 술 냄새 나니까 오늘은 거실에서 자고 하고 들어갑니다. 남편은 그럼 절반은 당신 공이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아내는 다시 대답합니다. 절반 좋아하네. 못해도 7대3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희 집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김지영입니다. 식품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식품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일단 분야를 가리지 않고 원서를 냈다. 지원한 43개 회사 중 단 한 곳의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로는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내실이 꼭 꾸준하다 싶은 회사 18곳에 원서를 냈지만 이번에도 모두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윤혜진 씨는 종종 적성검사나 면접에 가기도 했지만 최종 합격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잠깐 시선을 바꾸어서 공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66세 된 아버지와 15세 된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나이 차이는 51세입니다. 그래서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18세에 어머니가 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의 뜻을 세우고 30세의 뜻을 이룬 옛날 남성입니다. 요새 말로는 남자 사람이라고 말하죠.
공자의 사상은 제가 공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수단은 또는 재료는 어질인자 인입니다. 인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배려와 포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심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행정안에 우위에 있는 것 등이 바로 의심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공자의 말은 그 당시 중국 노나라의 시대적 배경에서 성립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을 지금 우리 시대에 읽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대적 배경 위에서 공자의 말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자의 말을 노나라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뺀 상태에서 다시 쓴다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82년생 김지영의 얘기와 같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은 여성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성 대신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공자가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포용과 배려의 정신, 이것과 충청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이 잘 결합하면 서로가 잘 균형을 이루면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우린 과학의 시대에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로 발전된 경제 사회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양극화로 인해서 실험을 겪고 있고 우리 삶이 팍팍해지고 있고 저소득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많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만들었지만 그 하드웨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덜 준비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이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는 뭔가 그것이 바로 저는 충청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생략하죠. 역사 문화적 특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충청 지역은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외래 문화의 수용에 비교적 관대합니다. 그리고 현실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단을 지향하고 중용을 견제하는 지역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를 통해서 불교, 유교, 천주교 등 문명교류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결과 백제 문화를 꽃피웠고 기호 유교 문화를 번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학, 의병, 실학 등 이러한 시대 정신을 꽃피운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충청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활문화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면 예의에 관한 생활 태도가 영남 지역에 비해서 엄격하지 않다는 점도 있고요. 예절보다는 예술적 감각이 발달했다는 점, 서도보다는 서예가 발달했다는 점, 그리고 짜여진 기본보다는 여유 있는 생활을 즐겼다. 그리고 지역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런 점은 아마 우리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문화권과 금강역사권과 충청과의 상관성을 또 살펴보면 백제문화권과 금강문화권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충청은 금강문화권이 상당 부분 기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강의 문화를 발굴하고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일은 백제문화를 부활시키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공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 온고의 지신의 자세로 새로운 미래의 역사관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산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다는 점을 자부심으로 생각해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충청의 자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외부와의 교류가 다양하고 외래 문화와 외부인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극단보다는 중용을 선호하는 균형 감각도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적 소양도 있습니다. 물론 충청 지역이라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충청 지역이 갖고 있는 단점보다 그 장점을 살려나가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충청의 가능성은 현 시대에 필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유연성, 창의성, 통합성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삶의 방식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활기찬 모습으로 이끌어갈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시점에 와 있다. 또 그러한 당위성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역할과 소명을 보면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소프트웨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것이죠. 산업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추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 수도와 함께 정치와 시민사회 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환황의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해안을 포함한 충청의 자연자원을 보존 복원하고 우수한 자연환경이 우리 지역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이러한 모범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칭이긴 합니다만 충청 미래정체성 포럼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하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충청 지역의 문화 요소에 맞는 역할을 찾아보자. 그리고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의 발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충청, 대한민국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충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1세기 한반도의 중심, 충청권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미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 정신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은 한반도 동서 및 남북 교류의 관문으로 충청권 상생을 위한 21세기 미래 정체성 확립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환상의 교류의 중심인 충남 그리고 행정 중심 복합도시인 세종, 바이오산업과 청풍명월의 고장 충북, 한국과학기술의 중심 대전이 함께 충청의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보자. 이것이 바로 충청정신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지역으로 부각하기 위한 충청권의 미래 정체성을 적극 발굴하고 강화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민선 7기 4개 광역시도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자의 역할을 하자, 리더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포럼의 활동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포럼 조직 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회, 고문단, 역사문화분과, 미래정책분과, 홍보교육분과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별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충청 지역의 7개 그 도산하 기관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는 역사문화 관점에서 충청의 정체성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에서는 미래지향적 정체성 확립과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충북도립대학과 충남도립대학에서는 교육 모델과 교재를 개발하고 정체성 관련 연구소를 설립해서 꾸준히 우리 지역에 정체성 관련한 교육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언론 및 방송사에서는 대내외 홍보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인데요. 2019년도에 가칭 충청 미래정체성 포럼이 발족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이고요. 앞으로 충청유교-문화원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4개 광역단체장님들 모시고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재용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